네, FOMC 특집에 걸맞는 또 앵커 브리핑 통해서 입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또 해드렸습니다. 중호 앵커님 오늘 또 분석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전일장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어제장 잠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 8자의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2% 넘게 주르륵 빠진 하루였습니다. 전일 강세 보였던 2차 전지가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공장 추진 소식에 또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매도 의견도 있었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 겹치면서 낙폭을 좀 확대했는데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LG 엔솔, LG 화학이 각각 2%대 하락을 또 보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1% 올랐고요. 기아, 포스코 홀딩스도 상승 기록했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2.79% 빠진 871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각각 10%대 하락을 보였고요. LNF도 9% 넘게 주가가 밀렸습니다. JYP 엔터, 또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을 했는데 자, 시간호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외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외에서 일부 비철금속, 철강 테마가 움직이면서 코센과 포스코 스틸리온이 각각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센 10%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 포스코 스틸리온 8.65% 강한 상승불을 켰습니다. 장 마감 후에 또 나타난 내용이었죠. 우크라이나 전력망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솔루에타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9.88%, 9.87% 강한 상승불을 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장에서 하락했던 리튬 테마가 시간외에서 꿈틀대면서 강원에너지가 상승 움직임 보였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6.67% 오른 모습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장 시간외에서는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솔로에타 상한가가 좀 눈에 띄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재건에 대한 이슈 네. 때문에 통신 인프라에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참여한다는 좀 이슈가 나와 주면서 이 다산 솔루에타의 뭐 최대 주주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업 다 시간을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근데 우선 이제 재건 이슈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심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재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전쟁 중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을 때는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다산 네트워크스처럼 어떤 통신 장비 이쪽에서는 어떤 이 건설이나 중장비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필수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 재건주들 이슈 대비해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에너지 클러스터 이 정의원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그 공인된 어떤 이 사업 쪽에서 글로벌의 사업을 했을 때도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의 이런 회원이 이 가입이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도 향후에 유럽 쪽에서의 통신망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을 뭐 이런 재건 사업 이슈를 통해서 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서 제가 오늘 갖고 왔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가 아마 기다려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재력이 좀 탄탄해 보이고 유럽향의 또 부분 또 호재들이 있는 만큼 한번 살펴보자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아마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이 목표 주가를 이제 3,700원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뭐 중장기 좋다고 하더라도 이 우선은 이 재건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3,700원의 1차적 목표 주가 그리고 이 손절가 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목표가 3,700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장에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천억 원대, 기관 2천억 원대 순매도로 2.79%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도 남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 파트론과 두산 에너빌리티, 각각 사업 다각화, 원전 모멘텀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각각 24거래일, 17거래일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SKG는 최근 2차 전지 랠리와 함께 강력한 시세를 분출해 왔었는데요. 5천억 실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몸집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치형 인슐린 펌프 전문기업 이오플로우부터 견조한 성장이 예고되는 인바디까지 외국인의 장바구니에서 확인이 됐고요. 각각 12거래일, 4거래일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컴퓨터, MBT, 넥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각각 25거래일, 17거래일, 11거래일 연속해서 기관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9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화장품주죠. 코스맥스, 국민과자 꽃갈콘의 변신으로 제과 사업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롯데 웰푸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10거래일, 8거래일 연속 담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기관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섹터가 굉장히 다양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게 되는데요. 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 장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있을까요? 인바디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차성분 측정기. 네. 네, 네. 그래서 우선 실적도 그렇고, 뭐 어제 시장도 봤을 때 참 어지러워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이 오르고 하는 종목들, 또 이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어떤 이슈, 또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실적주, 그리고 많이 안 오른 종목으로 봤을 때도 네네. 인바디가 좀 많이 좀 괜찮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 최성분 쪽에서의 분석기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는 뭐 과점이죠. 거기 그러기 때문에 이 독점적 위치에 의한 이 국내 시장 쪽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그리고 이 중동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세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고 있어요. 네. 해외 쪽에서 매출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작년 4분기 실적 약간은 올해 1분기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연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실제 성장세는 뭐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료기기 업체, 그전에도 제가 뭐 피부 의료기기 업체들 많이 워낙 말씀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하셨죠. 예. 네, 근데 이거의 성장 포인트가 하나가 미국 쪽에서의 그 인력, 영업 인력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법인 설립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도 뭐 인력 채용이나 그리고 추가적인 법인 설립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전망을 좀 내릴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인바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법인의 뚜렷한 성장 말씀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도 주가가 좀 많이 거래량과 함께 뛰었는데 네. 오늘도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2,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하나 꼽아주시죠. 롯데 웰푸드. 아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제 롯데 제과. 네. 그러니까 롯데 제과가 롯데 푸드와 합쳐진 게 바로 이제 롯데 웰푸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해외에서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뭐 초코파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리온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나 이쪽에서는 오히려 롯데의 네. 이 초코파이가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해외 쪽에서의 롯데웰푸드의 이 제과 쪽에서의 사업 부분은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쳐지는 어떤 종합 식품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롯데 그 합병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롯데 웰푸드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뭐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서 좀 롯데 웰푸드에 대한 사업 성과나 여러 가지 네. 부분은 지금부터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밸류 체인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합쳐진다고 한다면은 종합식품 회사로서 이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네. 뭐 원가 구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롯데웰프도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종합식품회사 변모로 지금 주목해 볼 때다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13만 원, 손절가 10만 원 말씀을 드릴 텐데 13만 원 돌파했을 때는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한 16만 원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동종업계 13배를 준다고 했을 때도 1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지금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롯데웰푸드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모펀드는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 담았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사모펀드의 장바구니입니다. 덩치가 큰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골드만삭스도 K-팝에 푹 빠졌다고 하죠. 이에 수혜가 예상되는 하이브, SM 먼저 눈에 띕니다. 각각 확인해 보시면 0.68% 빠진 움직임, SM은 반면 6.39% 강한 상승 탄력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현대차, 포스코홀딩스도 사모펀드가 부지런히 담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1.52%, 0.51% 시세를 분출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폭등 랠리의 주인공 금양까지 사모펀드의 장바구니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5.97% 어제장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의 쇼핑 리스트와는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다 이제 할 만한 종목이고 제가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이제 그 하이브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SM 같은 경우가 지금 사모펀드 순매수 5위인데 근데 이제 엔터 4사 중에서도 SM이 안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엑소 그 기업 그 그룹의 어떤 계약 해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엑소 뭐 이제 정규 또 음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SM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현대차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현대차 참 이게 그 반도체 쪽이나 이쪽으로 좀 그 수급이 좀 쏠리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보다 더 가시화되는 게 좀 현대차지만 이 주가가 그렇게 지금 탄력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익성과 성장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거의 제자리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반도체 쪽에 그 미국의 어떤 엔비디아나 이쪽에서의 그 IT 기업들의 상승세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간 부분이 좀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누르는 요소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전망도 좋고 어떤 뭐 미국에서의 이 전기차 신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게 바로 현대차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쏠림이 있어야 어떤 주도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긴 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런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사놓고 기다려보자라고 그쵸. 말씀 주셨습니다. 현대차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현대차 너무 이런 이제 큰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네. 의미가 없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1차적 23만 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현대차가 지금 현재 주가가 한 20만 1,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목표가 23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오늘장의 관심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TEMC라는 종목을 TEMC요. 네,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반도체 이제 특수가스를 만드는 업체고 이제 올해 상장한 네. 기업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뭐 특수가스의 뭐 쓰임새나 뭐 이런 부분 전망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DB하이텍 여러 지금 큰 고객사를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 삼성전자 내 뭐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이 소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10%좀 미만인데 오히려 지금 이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좀 시장 점유율 기대감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와의 협력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TMC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가 다양한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네.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우선 어제 55만 9천 원에 좀 가격이 좀 끝났는데 59,900원이네요. 아, 저 59,900원에 가격이 끝났는데 1차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1차적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5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말씀까지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